필러를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시면 놔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요새는 한국 사람들은 필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국 환자랑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로 거부감, 필러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필러가 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뭔가 거부감이 있고 과연 이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녹을 것이냐, 녹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거부감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일어난 현상인데 필러를 맞으면 뼈가 삭는다 뭐라고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유튜브를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필러를 맞으면 뼈가 삭는구나, 필러를 맞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필러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지고 거의 이제 맞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이물질에 대한 거는 이게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는 보통 자연스럽게 피부 내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몸 안에 흡수돼서 그냥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필러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보형물, 성형외과에 쓰는 어떤 보형물조차도 몸 안에 넣게 되면 그 부위에 닿는 뼈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걸 넣더라도 뼈가 감소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러로서 뼈가 삭는다 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턱 끝에 필러를 넣었을 때 그 뼈가 약간 들어간다라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러를 넣는 이유는 사실은 삭은 뼈 혹은 조직이 점점 사라졌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팔자를 보면 이 뼈가 있거든요. 맥실라라고 하는 상악골이 있는데, 이 상악골은 나이가 들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려앉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팔자가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필러를 넣어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뼈가 삭는 것보다 보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한 공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필러를 맞을 때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혈관이나 뭔가 다른 걸 맞게 되면 그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필러입니다. 코가 이제 필러를 넣기가 아주 그렇게 쉬운 부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필러를 넣어서 코를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 필러가 혹시 잘못된 필러를 선택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나중에 약간 사자코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미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코는 혈관이 정말 잘 발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눈 쪽으로 연결된 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필러는 혈관을 맞게 되면 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피부 괴사 혹은 실명,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코는 정말 주의하면서 맞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수술한 코는 이미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혈관 형성이 어느 정도 파괴되고 조직이 유착이 일어난 상태라서 거기서 하나의 혈관을 더 막거나 해버리면 바로 피부 괴사나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성형수술 이미 받은 코다 그럼 코필러를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저라면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간 필러, 미간 필러도 코필러와 마찬가지로 눈 혈관하고 연결된 곳이 많아서 미간 또한 주의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러로 인한 이제 심각한 부작용, 피부 괴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논문들을 쭉 보면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데는 코랑 미간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 밑 필러 또 주의해서 맞아야 됩니다. 다크서클, 사실 이게 가장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전 다크서클이라고 해서 느끼는데, 이 다크서클 해결하기 위해서 필러를 왕창 맞으면 이게 눈 밑 피부는 너무 얇아서 엄청 부풀거든요. 부풀면 다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미용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서 맞아야 됩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필러를 아예 권유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런 부위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팔자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팔자는 저희 생기는 원인이 뼈가 점점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큽니다. 피부가 대부분 이렇게 살이 늘어지고 피부가 늙어서 생긴다라고 하지만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굴 구조가 저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쭈그라들거든요. 사과 쭈그라들듯이 쭈그라드는데 뼈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쭈그라듭니다. 없어진 구조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채우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스킨 부스터, 스컬트라나 레디어스 이런 걸로는 많이 들어간 팔자를 충분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저는 HA 필러를 가장 강력히 추천을 하는 부위, 그게 팔자입니다. 원장님 근데 팔자 필러는 엄청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팔자가 그나마 안전하게 맘 편히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부위도 필러가 쉬운 부위는 없어요. 필러라는 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자기 주관적 미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위도 쉬운 부위는 없지만 이제 위험성을 따졌을 때 혈관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디파인이 돼서 저희가 이 부위에 넣으면 안전하다라는 것과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 뭐 이런 부위들이 훨씬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입술 필러입니다. 또 입술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각자의 그런 니즈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쉽진 않아서 저도 처음엔 많이 하진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케이스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입술이 조금이라도 도톰해지면 그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누가 봐도 사진을 찍고 뭘 해도 약간 얼굴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 30대나 40대가 넘어가면 입술이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 얇은 입술을 살짝 되돌려주는 것만 해도 훨씬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입술 필러 할 때 약간 받는 입장에서 약간 걱정하는 게 너무 막 완전 이렇게 퉁퉁해진 입술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입술 필러 잘못된 사진 찾으면 진짜 홍두깨 그런 입술이 나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단 사진으로 보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도톰한 입술을 만들 수 있어서 홍두깨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필러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습니다.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나 이 입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녹이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녹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왕이면 필러 맞을 때 한 번에 좀 잘 맞고 싶잖아요. 그럼 필러 맞으러 갈 때 주의사항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하는 사람도 한 번에 잘하고 싶죠. 뭐 이게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뭐 숙련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맞는 게 가장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의료법이나 이런 게 엄격하기 때문에 비자격자, 뭐 불법 이런 시술이 만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에게 시술을 받는 게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한 약간 세간의 잘못된 인식, 필러를 맞으면 위험한 부위, 그리고 맞으면 오히려 좋은 부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코나 미간 같은 부위는 정말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맞아야 되는 부위고요. 반대로 팔자나 입술 같은 경우는 필러로 볼륨 보충을 함으로써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련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게서 받으시는 게 최상의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